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 두 개 중에 한 군데 지금 무소TV 쪽 유튜브 채널은 실시간 방송이 안 되거든요. 가끔씩 그 유튜브 실시간 그 중계해주는 프로그램에 가끔씩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여기 무소TV 쪽이 아니군요. 밥TV 쪽. 네. 밥TV 쪽 유튜브 채널은 실시간 방송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녹화한 거는 올려놓을게요. 제가. 네. 자, 일단 뭐 주말 잘들 보내셨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가 크게 올랐고요. 뭐 코스피는 1.9%, 코스닥은 1.7%.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하는 좀 모양새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정치권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탄핵 요거죠.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공수처에서 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고, 오늘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튼 뭐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대선주들의 탄력이 좀 힘을 잃었죠. 오늘도 대선주들은 대부분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오세훈 그리고 우원식 관련주들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저런지 정확하게 이제 흘러가는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만에 뭐 지난주부터 좀 올라오긴 했지만 중국하고 미국 쪽에서 지금 전염병이 이제 확산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여름에 잠깐 급등했었던 전염병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 뭐 시약, 뭐 치료제 요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저기 대선주들이 좀 못 가고 있으니까 못 가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요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자, 하나하나 좀 보시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지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미국은 어제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죠. 좀 올랐는데 거기는 이제 누른 상태에서 조금 오른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 1.9%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에 얼마나 좀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뭐 대통령 관저에 지금 경찰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뭐 대통령 체포한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랐죠. 보시면은 1.7%.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호재는 없었어요. 증시에 호재는 없었는데 1.9% 크게 올랐고, 장 초반에는 뭐 그렇게 강세 출발 안 했는데 코스닥보다 좀 약하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는 코스닥을 추월했죠. 드문 경우긴 한데 코스피가 오늘 1.7, 1.9%까지 이제 후반부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 4거래일 연속 급등입니다. 지난주 목금이 아니지, 수요일, 죄송해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중간에 쉬는 날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 이제 작년 연말이랑 올해 초 첫 거래일 때 이제 둘 다 상승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왔죠.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은 1.8% 연말이죠. 그 다음에 새해 첫날은 1.2%, 금요일 날은 2.7%, 오늘도 1.7%. 그래서 4거래일 연속 크게 올라와서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개미들은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들 향해서 비웃듯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얘기는 넘어가고, 오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좀 세게 올랐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9.8% 굉장히 세게 올랐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나서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랐어요.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급락했던 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미국 쪽에 영향을 좀 받아서 떨어졌던 거였는데,
그때 파놨던 구덩이, 즉 그때 떨어졌던 낙폭을 지금 다 회복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복이 됐죠? 한 방에 9.8%. 삼성전자도 꽤 올라왔어요. 2.7%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덕분에 지수가 양쪽 다 이제 급등이 나온 건데,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의 이제 매매 동향인데요. 보시죠.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3,700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650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일별 현황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제 뭐 계엄 얘기가 나왔던 게 12월 3일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보죠. 네, 12월 3일 날은 계엄이 터진 날인데 그날 밤늦게 얘기했으니까 그날은 또 주식을 또 많이 샀어요. 여기 5천억 이상.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영향을 받은 게 12월 4일부터니까, 자 밑에 여기 하단에 12월 4일부터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어때요? 거의 팔기만 했어요. 그죠? 산 날도 몇 번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매도였거든요. 순매도. 근데 순매도량이 이제 적어지더니, 그죠? 적어지더니 지금은 이틀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이틀치만 가지고 외국인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 좀 그래요. 그러나 뭔가 흐름이 바뀐 것 같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로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해준 적은 처음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은 뭐 큰 적인 없으니까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당연히 외국인들이 대형주 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샀어요. 네. 금요일날도 좀 샀는데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SK 하이닉스도 보실까요? 네, 여기도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 외국인이 꽤 많이 샀죠. 기관은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사고 있고, 그래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개미들하고 이 주식 투자자들은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한 국가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이제 아주 힘든 걸 겪는 나라도 있지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죠. 그죠? 네.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처럼 되는 것 같다, 뭐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옳은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물론 이제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대학교를 너무 많이 보내서 문제가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운 나라예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거의 사실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니 가방 끄는 긴데 하는 집 보면은, 야 이거는 무슨 그죠? 네. 가방 끼는 긴데 하는 거 보면은 저기 어디 무슨 후진국, 진짜 후진 나라 어디 시골에 사는 애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네. 근데 많이 배운 나라예요. 그리고 역사 공부도 요즘에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보기 좋아요. 맨날 연말 연초에는 시끄럽거든요. 네. 자,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오늘 자, 움직인 테마주들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정치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대선주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이 대선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줄다리기 비유를 들었거든요. 줄다리기.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줄다리기에 이제 그 시합에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좀 등치가 커요.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살을 많이 뺐지만 또 살이 좀 쪄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 많이 부르더군요. 등치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운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래갖고 정치권이 혼란스럽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막 싸우고, 이거를 제가 그때 쉽게 설명한 게 내전이었죠. 내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 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막 뭐 잡아간다, 체포한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네. 배신자도 속출하고, 그죠? 그냥 막 뭐 밀어붙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대선주 정치 테마주 하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100% 그대로 이제 믿고서 주식을 하면은 딱 거지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흐름을 읽어드릴게요. 줄다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네. 좌파 우파를 뭐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이라고 하잖아요. 좌익 우익, 그죠? 그 입자가 날개 입자니까. 근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싸우는 거지만. 그래서 왜 줄다리기라는 게 여기 가운데 이제 끈을 하나 묶어 놓잖아요. 띠를 묶어 놓고 이제 시작하면 이게 이 중간에서, 그죠?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힘센 쪽에서 당기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기는 거잖아요. 으쌰으쌰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게 왼쪽으로 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약간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또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들 계획대로도 안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막 엎치락뒤치락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잘 보시면 어느 쪽에 유리한 상황이냐, 오른쪽입니다. 지금은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점심 때까지는 왼쪽한테 유리했죠. 왜냐면은 공수처에서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체포 임박, 뉴스에서 체포 임박, 체포는 당연한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곧 체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금요일 날도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죠. 근데 체포를 못했거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일개 국회의원 하나도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저항을 하면 못 잡아가더라고 잘. 이게 쉬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체포영장이 시한이 있는데 그게 오늘 밤 12시까지였는데 주말 내내 그 공수처가 한 게 없어요. 공수처가. 얘네들은 맨날 빈손이야. 그죠? 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죠. 그 무방에서. 저는 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제일 걱정인 게 대통령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재명 당대표를 걱정하지도 않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누구였냐? 공수처였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이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이거는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다 이 사람들 무능하다고 다 얘기해요. 난 얘네들이 걱정이다. 능력도 안 되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와서 자기들이 한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난 얘네들이 걱정입니다. 왜? 무능해서.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또 사고를 쳤죠. 뭐라고요? 자기들이 대통령 체포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한테 일임하겠다라고 경찰한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공수처에서 그 받은 공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 우원식, 거기다 오세훈 관련주들 기타 등등등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체포되는 게 옳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정치 유튜버들 많으니까 그쪽 가서 들으세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성향에 맞게. 저는 이게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인데, 그러니까 억수로 막 여론조는 뭐냐면 대통령 좀 있으면 체포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자기들끼리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공수처는 경찰한테 떠넘긴 거고 경찰은 그걸 거부를 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말 대통령을 체포할 가능성이 높으면 공수처가 무리해서라도 또 들어갔겠죠. 공수처가 못하겠다, 무능해서 못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나봐, 내가 알아서 할게, 뛰어들어갔겠죠. 근데 둘 다 겁먹은 개처럼 꼬리를 맙니다. 왜 안 들어가지? 이게 뭐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게 여러분들 뉴스에서 볼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건데, 뉴스에서 보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뭐냐면 오늘 대통령 관저 앞에, 그러니까 이 경찰이나 공수처가 저기 또 체포하러 올까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한 40명이라고 했나 아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대통령 관저 앞에 한 40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사진 보여드릴게요. 기사. 나타났다는 거예요. 공수처 체포영장을 저지하려고 의원님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골 때리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왜 한 명도 안 나타났나? 2명 나타났다고, 2명. 남자 1명, 여자 1명. 근데 그때는 안 나타났더니 지금 왜 나타나셨을까? 대통령을 정말로 지키려고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왜?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인간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찰 이 인간들도 안 나타나고 공수처도 발뺐고 이 양반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뭐가 바뀐 거예요, 분위기가. 물론 이 분위기가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득이 안 되면 행동하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 되게 편하게 살아요. 요즘에 20대 30대들도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병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성인병이 일찍 오고 막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40대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암 걸리고 막 조기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중에 과로사나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네? 그런 병에 걸리질 않아, 이 사람들은. 네. 어쨌든 뭐가 분위기가 살짝 바뀐 것 같아.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 3가지 뉴스를 보여드렸거든요. 이 3개가 팩트인 저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뭐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었답니다. 이거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40%가 넘었다는 거예요. 계엄하기 전에 있잖아요. 비상계엄 얘기 나오기 전에 비상계엄이 나오기 전에 20%도 안 됐어요. 근데 40%가 넘었거든요. 그럼 따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부인하죠. 평상시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부인하고 막 그러네. 편향적이다. 선거법 위반 하여튼 뭐 편향적이래.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편향적이거나 그러면 신경도 안 썼겠지. 그죠? 뭐 2030이 모의고대 이런 기사가 이제 많이 나와요. 기사가 보통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원래 보수 쪽에 유리한 기사가 평상시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 군데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알아서 해보세요. 뭐냐면 중국 대사관이 갑자기 자기네 국민들 보고 한국 정치 집회 나가지 말라고 지금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기사 나오죠? 주한 중국 대사관 중국인
정치 집회 금지 당부. 평상시 같으면 절대 안 그랬다. 오리발레미 일기 일수인 중국에서 웬일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뭐가 두려워서 그럴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신 건 뭐냐면 분위기가 또 약간 또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줄다리기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왼쪽이 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분위기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이 설명을 듣고 대선주 차트를 보면 아 얘네들이 이래 손을 안 갔군요.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보시죠. 네. 동신건설. 잠깐만 차트 띄워드릴게요. 쭉 보면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해드리면 이제 쉬운 거지. 저희 방에는 이제 문자반도 있고 라이브반도 있는데 라이브 회원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매수매도 문자만 받아서 수익 내실 수 있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더 깊게 설명드리거든요. 동신건설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실패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이유가 되지만 여러 가지가 되는 거지. 토탈소프트 마이너스 5%, 수원 INT 마이너스 7%, 카스 CS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이고 이스타코는 더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9%, 일성건설, 오리엔트전공 마이너스 7% 정도. 네. 이쪽에 들고 있는 분들 머리 아프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막 이럴 때 오세훈 씨가 좀 비판적이지 않았나요? 네. 여기 보면 진양산업, 오세훈 관련주 마이너스, 진양산업 마이너스 8%, 진양화학 마이너스 6% 이런 식이에요. 경남스틸 마이너스 8%, 홍준표 아저씨 거예요. 3일기업공사 누구죠? 배신자. 그분. 네. 유승민. 근데 이준석 건도 괜찮아. 삼보산업 동전 주긴 하지만 넥스타일 또 여긴 또 괜찮아. 홍준표 씨 거를 보면은 경남스틸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차트가 살아있는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8%니까 끝났네요. 끝난 게 뭘 끝나. 살아있는데 이게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것 같죠? 쉬고 있는 거라니까. 다음에 또 가더라도 이게 대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 얘는 끝난 게 아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8% 떨어진 종목, 저기 이재명주 마이너스 8% 떨어진 거는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우원식 관련주 21선을 톡 깨면서 마이너스 8%. 이거보다는 경남스틸이 훨씬 좋은 거예요. 경남스틸 사라고 힌트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뱅크웨어 글로벌 마이너스 7%.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주저앉은 거거든요. 한국정밀기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다르다니까. 경남스틸은 앞에를 돌파시켜 놓은 다음에 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이렇게 떨어진 이유들이 뭐다? 무능한 공수처 때문이다. 네. 무능한 공수처 때문에 경찰한테 넘겼더니 경찰은 또 피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해 이제 돌아가는 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분위기가 그래요.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주가 좀 쉬니까, 그죠? 대선주가 쉬니까 돈은 또 어딘가 가서 이제 또 올려야 되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뭐가 같냐면 두 가지 테마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요즘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은 미국의 전날 밤 무슨 테마가 올라가는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미국 테마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테마주가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이런 게 급등을 했어요. 뭐 수어 관련주도 같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너무 드론 관련주도 같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하냐면 양자암호 관련주 이런 게 최근에 막 올라가요. 지금 이거 사시기에는 무리예요. 양자암호.
그 바닥에 내팽겨쳐져 있던 보안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끌어올렸더라고. 아이윈 플러스,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낙폭과대 엄청 심하죠. 원래는 7,000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야, 3병까지 떨어졌어요. 20분의 1 토막인 거죠. 미쳤어. 주식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죠? 멀쩡한 회사를. ICTK 벌써 저점 대비 2개 이상 올라갔습니다. 우리로 한국정보인증, 그죠? 네. 아톰, 엑스게이트, 라운시큐어, KCS. 이미 2배 이상씩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거는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갔고, 이게 언제 올라갔냐면 대선주들이 꺾일 때, 실력을 잠깐 꺾일 때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새예요, 틈새. 틈새를 타고 올라간 거고, 그리고 대선주 자꾸 쉬니까 뭐가 가냐? 랩지노믹스 상한가 갔거든. 이게 뭐냐면 8월달에 이제 급등했었잖아요. 올해 8월달에 기억하세요? 그 코로나가 재유행했잖아요, 8월달에. 그리고 WHO에서 뜬금없이 엠폭스, 그죠? 네. 엠폭스 원숭이 두창입니다, 그게. 네. 그 이름을 또 그럴싸하게 주는 게 엠폭스라는 건데, 원숭이 두창이 이제 뭐 그때 비상사태 선포해 놨잖아요, WHO에서. 그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뭐 진단 키트, 뭐 치료제 뭐 관련주들 막 그때 급등했었거든요. 그때 대장주 중에 하나가 랩지노믹스인데 8월달에 급등했고 9, 10, 11, 12 4개월 동안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 상한가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종목도 얘기해 드릴게요. 요가하고 수젠텍 많이 올라왔죠. 엑세스바이오, 진메트릭스, 휴만시스, CGN 다 급등했잖아요. 녹십자 MS, 제놀루션, 미코 바이오메드, 메가 ECS, 오상헬스케어, SD 바이오센서, 퀀타 매트릭스, 웰크론, 이거 마스크 쪽이죠, 이런 쪽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2개인데 기사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선주가 좀 쉬니까 다른 게 이제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왜 제약주 저기 탄핵 이것 때문에 제약주는 좀 못 가겠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예, 못 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올라간 바이오주 제약주들은 뭐냐면 전염병, 그쪽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시로 가거든요. 갑자기 어떤 전염병 돌면은 뭐 누워있다가도 그냥 갑자기 가요. 네.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중국의 HMBV, 그 다음에 미국의 AI 감염급증의 진단기업 강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미국의 지금 조류독감이 되게 심각하대요. 미국 조류독감.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생필품 중에서 계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조류독감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때 산란계, 즉 알을 낳는 닭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계란값 엄청 폭등했어요. 그 빵 만드는 회사에서 계란 많이 쓰잖아요. 제빵 회사들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그때 그 계란 막 구한다고 막 직원들 막 떼댕기고 막 그랬어요. 계란 구한다고. 1인당 계란 몇 판씩 계란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계란 가격 엄청 비쌌었고 막 그래서 계란 막 수입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이 좀 그런 거 그러더라고요. 계란 가격이 폭등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하는데 물가 오른 이유 중 하나가 계란값 폭등이라는 이유가 이게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AI 감염, 조류독감, 그리고 중국의 HMV인데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하여튼 이 더러운 질병은 꼭 중국에서 와. 여러분들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죠? 중국이에요. 네. 하여튼 다 중국이야, 거의 다. 특히 중국 남부지방.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왜 중국 남부지방에서 그 동물성 전염병이 이제 오냐. 한자로,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집가자잖아요, 집가. 근데 이 위에는 뭐예요, 요거? 네. 지붕.
그런 거잖아요. 집, 지붕. 요거는 요 한자가 이거잖아요. 돼지란 뜻이잖아요. 돼지 해자인가 이게? 네. 이 한자가 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그 중국 남부 가보시면은 남부 1층에는 돼지나 소나 염소 살고요. 2층에 사람 살아요. 무슨 우리 요즘에 필로티 이런 것처럼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집이 있잖아요. 거기 1층에 돼지가 있고 2층에 이제 사람이 사는 거라. 그걸 더러워서 어떻게 살아 진짜. 아우, 네. 네? 옛날에 돼지 축사 한번 들어갔다가 기가 편한 줄 알았어요. 어우 막 냄새가 너무 향기롭더라고. 돼지 축사 냄새가 미치겠더라고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랑 짐승 가축이랑 같이 사니까 거기서 이제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자, 씻지도 않는데 중국 애들 진짜 안 씻습니다. 네, 더러워. 아무튼 이런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한자에 다 써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HMPV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써놨는데 사람 메타 뉴모 바이러스 아니면 또는 인체 메타 뉴모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 중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메타 뉴모 바이러스 HMPV 감염과 이게 지금 막 감염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염 사례가 중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529%까지 급증을 했고 우한 어딘데 아시죠? 우한 옛날에 그 코로나 시작된 게 우한이잖아요. 우한 내 일부 학교에서는 휴교령까지 떨어졌대. 미국에서 나온 AI 조류독감은 이게 조류에 보통 감염이 되지만 종을 넘어서 포유류 즉 인간까지 감염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한테 이게 전염이 됐거든요. 그때 아마 이게 새가 그게 답이 없어.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근데 이거 고르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날 때쯤에 딱 끝날 시간에 끝날 때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도 급성 호흡기 감염증 아까 HMPV 요거 2명 양성. 갑자기 또 전 세계로 또 이제 전염병을 또 수출하는 중국의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스크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이게 그 병이 맞나 안 맞나 진단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진단키트가 오늘 진단키트 쪽에 이제 진단키트 또는 진단시약 이쪽이 먼저 급등을 한 거고 이게 마스크 쪽으로 확산된 다음에 나중에 알코올류라든지 손소독제, 뭐 기타 등등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요거를 지금은 같이 보셔야 돼요. 트럼프 수혜주 여전히 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공수처의 무능, 그죠? 공수처의 무능. 뭐 민주당 욕은 안 할게요. 여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국민의힘 욕은 아까 했는데 아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명째 욕했잖아, 그죠? 민주당도 욕을 해야지 평균이 균형이 맞는데. 내일이나 다음에 해드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공수처가 너무 무능해. 공수처가 대표 욕을 얻어먹는 걸로.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 난 저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공수처 하도 무능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 경찰 순경이 수사를 해도 쟤네들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래가지고 그러니까 의혹만 앞서는 거예요. 의혹만. 그래서 대선주들이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조기 대선 기대감이 좀 높아져야 대선주들이 급등하는데 조기 대선은커녕 대통령 지지율만 높이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높이고 있는 거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민주당의 좀 조급함, 성급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조기 대선 기대감이 불붙지가 또 않으니까 대선주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틈새에 누가 움직이고 있다? 정확하게 HMPV 그리고 미국
조류독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두 질병은 이미 얘기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특히 조류독감 쪽. 미국 조류독감 이거는 한 달 전부터 얘기 나왔다니까. 근데 여태까지 테마주가 형성이 안 되다가 지금 형성됐다는 거는 뭐예요? 대선주를 계속 못 올리니까 지금 이쪽 돈이 살짝 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내일도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은 1월 마지막 주에 설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돈을 열심히 버셔야지. 그래야지 또 설날 때 돈 쓸 거 아니에요. 명절 때 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이 명절 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단타 치시면 돼요. 지금은 추석 저기 설 전까지 짧게 가서 짧게 중장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단기나 스윙으로 막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선주도 대선주지만 지금 저희 방에서 이제 이쪽에 미국의 AI 조류독감, 인공지능이 아니라 조류독감하고 전염병 관련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신규회원들도 추천드리려고 지금 추천 나가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테마주 이쪽에도 전문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방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 2020년 미국이 22년대 난리지기 전에 그 전에 2020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때 바이오주로 돈 엄청 벌었습니다. 21년도에 대선주 갈 때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때가 우리의 전성기였죠. 22년, 23년, 24년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시장이 이제 눌러져 있었으니까 그때만큼 대박을 터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대박 터졌을 때가 그때였는데 하나가 바이오, 그 다음에 대선주였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니까 종목 보기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같이 하면 돼요. 바이오주는 종목 수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사고 싶은 게 많아도 5개 이내? 한 2-3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빨리 팔고 다른 거 또 사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돌리시면은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버실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잘 가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테마주보다 부정적인 테마주가 잘 가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전쟁 우려, 그래서 방산주가 막 가야 되는데 김정은이 돈이 없나 봐.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가 힘들 때 북한이 난리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돈이 없나 봐. 네? 돈이 없나 봐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제가. 그래서 방산주가 안 가고 지금 뭐가 움직여요? 대표적인 부정적인 관련주, 전염병, 돌림병 관련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대선주에서 부족한 수익은 여기서 채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대선주도 또 갈 거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이제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거기 바이오주 아마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류독감하고 미국 조류독감이랑 그 다음에 아까 중국 급성폐렴 그 관련된 거 있죠. 호흡기 질환 그 관련돼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45분부터 바로 하시니까 그쪽으로 바로 이동하시면 돼요. 무소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무소TV 유튜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테마주들이 잘 올라왔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SK 하이닉스 급등했고 외국인도 돌아왔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시자고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